자,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 통틀어서 한번 케이스로 분석을 해봅시다. 사례를 봅시다. 베스트 케이스인데 낮은 스펙을 어떻게 깨부수는 이력서를 쓸 건지에 대한 겁니다. 자, 보면 여기는 이제 인적사항, 연락처 이런 건 뭐 당연히 써야 되지만, 자, 여기 취미 특기 있고요. 존경 인물 있고 이유 있죠. 그 다음에 특기사항 이렇게만 제가 적었어요. 그죠? 원래 이 친구가 이게 적었던 초안이었고요. 제가 수정안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쓴 게 제가 수정하거나 추가로 넣은 내용입니다. 등산이라고 제가 그걸 고친 건 아니고요. 가로 열고 이렇게 썼어요. 동호회 월 2회는 등산을 가고 있다.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기구물 조립도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. PC를 조립하는 게 내 취미다. 특기다. 전자회사에 지원을 했으니까. 그죠? PC 조립하는 게 내 특기라고 그러면 좀 더 어필할 수가 있겠죠. 자, 존경 인물은 그대로 뒀고요. 그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 존경 이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. 이 펩 과르디올라가 이 축구 감독인데 이 자원, 특히 인적 자원을 100% 활용해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다.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거죠. 자,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특기사항입니다. 특기사항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줬습니다. 이런 거죠. 3회 프로젝트를 했는데, 자, LED 달력 프로젝트 1, 2번은 밸런싱 로봇 프로젝트, 세 번째는 블루투스 셀카 프로젝트. 요거 통해서 내가 회로 설계를 경험했고, 나만의 트랜지스터 노트를 작성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친구의 그 경험 중에 NCS 반도체 교육을 받아서 이걸 통해서 8대 공정과 반도체 트렌드를 이해했다라고 100자를 적어줬고요. 이 중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. 3회 프로젝트를 수행한 거는 자소서의 메인 스토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다음을 볼까요? 여기는 병역사항하고 경력 인턴인데, 병역사항은 사실은 뭐, 크게 그렇게 주의할 게 없는 것 같고요. 경력과 인턴을 볼게요. 여기도 이 친구는 이렇게 저한테 초안에서 물었어요. 전자기기 회사에 알바한 거 하고 행사 알바한 거 이걸 기재해도 될까요?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고요. 그 내용을 듣고 제가 고친 게 이겁니다. 세 가지를 다 썼어요. 근데 세 가지 다 이게 알바인데 알바를 쓴 이유가 뭘까요? 물론 이 업무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이거죠. 전 이걸 중시한 거죠. 6개월, 18개월, 22개월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죠. 거기다가 보시면 2013년부터 쭉, 그죠? 2018년까지 일관되게 알바 생활을 해왔거든요. 알바를. 그래서 여기 뭐 출하 작업을 도와준 거라든지 백화점에서 판매 활동한 거라든지 또 문화재청 행사에서 지원했던 거라든지 어쨌든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알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해준 거죠. 자, 다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. 대내 활동, 그죠? 인턴이나 경험이 없어도 대내 활동은 한 개 이상은 다 있잖아요. 그죠?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. 이 친구의 초안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12가지가 됐습니다. 굉장히 많죠? 근데 12가지를 사실 이렇게 다 써주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. 그죠? 너무 많잖아요. 그죠? 제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. 동아리에 대한 거 하나, 그죠? 1번, 2번, 3번, 4번 네 가지 있고요. 자, 5번부터 6번까지는 주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연수, 학교 외에 연수 받은 게 9번, 10번, 11번 세 개였고요.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요걸 제가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줬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. 직무랑 연관성이 높은 것 순으로 쓰라는 건데 자, 여기서 저는 이게 직무랑 연관성이 높다라고 봤어요. 연수 세 가지. 자, 요걸 제가 이렇게 해서 1번 한 가지로 종합을 했습니다. 연수상 NCS 반도체 종합을 들어서 8대 공정에 대한 이해를 했고 특히 포토 공정과 애칭 공정에 대한 학습을 했다. 이 친구는 공정기술에 지원한 친구니까 그죠? 포토 공정, 애칭 공정을 이렇게 강조해주면 굉장히 좋겠죠. 자, 두 번째 동아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그 직무랑 연관되는 요 프로그램 설계한 거, 그
그다음에 창업 동아리, 회로 설계한 거, 이런 2번, 3번으로 두 가지를 썼어요. 그죠? 요거와 요걸 썼네요. 그리고 요 독서 동아리를 써줬어요. 네. 독서 동아리를 제가 써준 이유는 뭘까요? 그죠? 독서 위에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. 자, 이거는 제가 이 강의 초반에 관점을 바꿔야 취업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연관이 깊습니다. 임원들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독서 토론회 같은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. 왜냐하면 인성에 대한 측면, 아니면 상식을 넓히는 그런 측면에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임원 관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를 끌 수 있는, 관심을 끌 수 있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살렸고요. 요 취업 동아리는 제가 뺐습니다. 예. 그다지 큰 메리트 없다라고 봤어요. 그렇게 해서 3개의 동아리 활동이 들어갔고요. 다음은 커뮤니티를, 요 멘토링은 제가 재능 기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바꿨고요. 그 다음에 요 2가지, 그러니까 요 학생에 대한 것, 총학생에 대한 것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티로 이렇게 종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, 이 서울 창업 페스티벌 했던 건 제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살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이에요.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전시회에 참가했던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0만 원 지원까지 받았으니까 정말 구체적이고 내 전공을 활용하려고 했던 노력이 돋보이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 글로벌 경진대회 한 것도 제가 살렸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디어 경진대회였고 실제로 제품까지 출품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 대내 활동을 8개로 이렇게 해서 내용 중요한 것들, 직무의 연관성 높은 것 순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을 했던 사례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NCS 반도체 교육을 받은 거는 자수서 스토리의 직무 경쟁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연결성을 가진 거죠.